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차원의 박성용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차원에서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다수의 소송을 수행해왔고 그동안 많은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내왔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이 지주들을 대상으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팁을 가동해서 지주들을 접촉하지요. 그런데 지주들 입장에서는 부모님 때부터 내려온 집을 선뜻 팔기가 꺼려집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 보니 조합 사람들을 믿기도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 평범한 방식으로는, 점잖은 방식으로는 부지 매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합 사람들이 지주들을 접촉하는 방식이 매우 거칠어지게 되는데요. 집주인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낮이고 밤이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기본이고, 집에 찾아와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서 공포심을 유발하고, 우편함에는 공문이랍시고 희한한 서류를 꽂아놓고 가고 그럽니다. 정작 조합의 토지 매입팀을 만나보면 가관입니다. 턱없이 싼 값에 팔라는 반협박이죠. 그러면서 당신이 끝까지 안 팔면 소송 들어갈 것이다. 조합에서 이미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구청 공무원들도 전부 조합 편이다. 당신 말고는 다 팔았다. 이런 식으로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정작 조합의 집을 팔기로 마음을 먹어도 문제입니다. 조합에서 내미는 매매 계약서를 보면 항상 잔금은 사업계획 승인이 나오면 지급한다. 아니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잔금이 전체 금액의 90%나 되는데 이 돈을 언제 준다는 건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지주분이 조합하고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몇 년째 못 받아서 애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계약을 해놨다 보니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팔지는 못하겠는데 정작 조합에 잔금 언제 주냐고 문의를 하면 나 몰라라 하니까요. 집집마다 다 액수가 다른 것도 문제입니다. 무슨 기준 같은 게 없어서 어떤 집은 평당 얼마, 어떤 집은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이 다 제각각입니다. 이러다 보니 조합 말을 믿고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진짜로 조합이 부지의 95% 이상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으면 법적으로는 조합이 지주를 상대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정말 조합이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이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매도 청구가 불발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법 조항을 보겠습니다. 주택법 제22조를 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지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대지 면적의 95%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는 모든 대지 소유자에게 바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대지 소유자 중 10년 전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들에게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택법 22조 1항 1호를 보면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사업 초기에 지주가 사업에 동의를 해줘서 조합이 땅에 대한 사용 권한은 확보를 했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조합과 지주가 서로 틀어져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지주가 오랫동안 집을 안 팔고 버티니까 조합이 어쩔 수 없어서 지주에게 아주 비싼 값에 집을 사주기로 약속하고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조합이 말을 바꿔서 그 값에는 못 사준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러면서 지주를 상대로 조합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어느 쪽이든 조합이 일단 사용 권한은 확보를 했는데 정작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판결은 이런 경우에 매도 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사업 계획 승인 당시 이 사건 사업 추진에 동의했다. 그러니까 사용 권한을 확보한 대지 소유자에 해당할 뿐 매도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결국 처음에 사업 추진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경우 그 사람은 매도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매도 청구가 불발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바로 집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도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매도 청구가 불발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생깁니다. 자기가 처음에 사업 추진에 동의하거나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줬다고 해도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도 청구가 불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합이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에 억지로 집이나 땅을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집주인이시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무법인 차원의 박성용 변호사는 한강자양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 8명을 상대로 제기한 매도 청구 소송을 수임해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실제 토지 확보율, 매도 청구의 절차나 금액 산정 등 조합의 행정법률적 정당성을 다층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실체적,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조합의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토지 가격을 상향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소송을 예고받거나 집이나 땅을 팔라는 요구에 시달리고 계신 지주분들이시라면 신속한 법률 상담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차원의 박성용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